이것은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강의를 했을 때 기출문제 지문으로 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국가고시 기출문제 지문을 그걸 그대로 가지고 요약집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요약집에 있는 것을 그대로 지금 문제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기출문제 지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점수가 너무 안 나온다. 그러면은 기출문제 지문 강의를 듣는 것이 훨씬 낫거든요. 왜냐면 그 지문 강의는 이론하고 문제풀이를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약집 강의하고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료는 여러 가지가 나갔지만 지금까지 내용 자체는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약집을 본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암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문제를 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가지고 보면 문제는 아무래도 좀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좀 이해하거나 이렇게 암기하는 건 훨씬 더 쉽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전번에 이제 그 공중에서 기출문제 지문을 가지고 민법 총칙 문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아마 채권법이 특별법이 없을 거예요. 특별법은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 이따 나중에요 별도로 복사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학원생들은 이미 다 특별법은 강의를 특별법 강의할 때 다 복사해서 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할 것은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우리 그 공중에서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하고 그 조문이 있잖아요. 법조문으로 해가지고 저 문제를 만들고 있는데 아마 내일 모레까지 아마 다 될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강의 끝날 때쯤 되면 그 특별법 문제가 다 될 거예요. 그래서 특별법은 6문제가 나오는데요. 사실 포기할 수도 없고 참 애매하죠. 양이요. 근데 여러분 전에 해놨던 그 특별법 기출문제 국가고시에 오는 지문이 있죠. 그 문제 이미 해놨기 때문에요. 강의를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거 말고 우리 공중에서 기출문제 있죠. 그래서 공중에서 기출문제하고 법조문, 특히 이제 그 집합공부 같은 것은 법조문이 중요하거든요. 그 법조문을 해서 모두 다 문제를 지금 만들어놨는데 마지막 지금 정리 조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니까요. 범위를요 너무 넓히거나 줄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이제 이 국가고시 기출문제 지문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지문으로 봤었던 그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약집 있죠? 요약집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하고 세 가지가 100% 동일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책의 요약집의 순서하고 똑같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약집을 한번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공중에서 기출문제는요 국가고시를 벗어난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어요. 물론 이제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집합권법 있죠? 집합권법에서는 22인가 23인가요? 그때 한번 다른 국가고시 나오지 않았던 판례가 한번 나온 적은 있어요. 왜냐면 다른 국가고시에서는 사실 집합권법이 잘 안 나오거든요. 우리는 근데 무조건 한 문제가 배당이 돼 있잖아요. 퍼센트로요. 그래서 그렇지 그 외에는 국가고시를 벗어난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어요. 그래서 올해 나온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잘 습득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하고 뭐하고 똑같냐면 요약집하고 그 다음에 맨 처음 우리 1월달, 2월달 강의했던 국가고시 기출문제로 강의했던 있잖아요. 그 자료하고 세 가지가 동일해요. 무슨 만약에 어느 것을 보더라도 관계없는데 문제를 보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거예요. 자, 지금부터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것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권리의 설정적 승계이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그럼 보면 우리 이제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권리 변동이 사실 거의 시험에 지금 요즘요 최근에 한 7, 8년 정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권리가 이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발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원시 취득이 있으면 뭐가 있어? 승계 취득 이렇게 있죠. 이런 원시 취득은 암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원시 취득은 소유권에 있는 것이 다 원시 취득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신축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그래서 소유권은 뭐가 있어요? 맨 처음에 245조에 뭐가 있냐면 취득시효가 있죠. 그 다음에 취득시효, 그 다음에 선의취득, 그 다음에 무주물선점, 유실물선 등 매장 발견, 부합, 혼화, 가공 이 소유권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원시 취득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건물의 신축 하나만 하면 되고 승계취득 있죠? 승계취득이라는 것은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 이전적 승계로 뭐가 있어요? 여기 특정 승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포괄 승계 이렇게 있죠? 이 포괄 승계로 뭐가 있어요? 상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서 합병이 있고 그 다음에 포괄 유중 이렇게 있죠?
특정 승계는 우리가 이제 증여하고요. 그 다음에 매매하고 경매만 보면 돼요. 매매하고 경매요. 보통 이제 매매로 주로 나오지만 증여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포괄 승계하고 비교가 되는 게 뭐가냐면 여기요. 사인 증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국가고시는 사인 증여를 여기 이쪽에다 집어넣죠. 왜냐면 말이 비싸니까요. 여기서 보면 이제 상속이라는 것은 포괄 승계면서 포괄 승계는 이전적 승계면서 이전적 승계는 승계 취득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상속을 가지고 오면 상속은 뭐냐? 포괄 승계이면서 그다음에 뭐다? 이전적 승계이면서 그다음에 뭐라 한다? 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증이요? 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다? 특정 승계죠. 그래서 여기서 증이라든가 매매를 보면은 여기서는 특정 승계이면서 그다음에 특정 승계는 이전적이죠. 이전적 승계이면서 이전적 승계는 뭐다? 승계 취득이죠. 그래서 다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요, 뭐라고 시험이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여기 상속은 항상 포괄 승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큰일 나죠. 상속은 이전적 승계다. 여기요, 증여도 이전적 승계다 이렇게. 상속은 승계 취득이다. 그 다음에 매매도 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그래서 상속은 포괄 승계 것은 아주 오래전에 나온 것들이에요. 요즘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상속은 이전이다. 합병은 승계 취득이다. 포괄 승계는 뭐 승계 취득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를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여기 설정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유권이 이렇게 있으면 이 소유권에 대해서 소유권이죠. 소유권에 대해서 지상권하고요. 전세권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만 보면 돼. 셋 중에 하나가 남아. 거의 뭐 시험은요, 저당권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소유권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소유권이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소유권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그러면 봐봐. 이것을 설정적이라고 하는데, 설정적은 또 뭐요? 승계죠. 그래서 뭐라고 시험이 나오냐? 이렇게 나와. 소유권의 저당권이 설정이 된 것을 승계취득이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원래는 설정적 승계이죠. 설정적은 뭐다? 승계취득이죠. 그래서 봐봐요. 매매는 뭐냐? 매매는 승계취득이다. 소유권의 저당권이 설정된 것도 승계취득이다. 같은 말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이제 시험이 나올 때는 뭐라고 나오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요. 항상 여기 두 개가 비교잖아요. 원시취득이 아닌 것은. 원시취득이 아닌 거?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온다? 여기요. 뭐죠? 취득시효. 그 다음에 선의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저당권의 설정이에요. 저당권의 설정. 저당권의 설정은 뭐다? 승계 취득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시 취득과 이 모든 것이 다 승계 취득이에요. 이 모든 것이요. 이 모든 것이 승계 취득과 상속. 여기서 원시 취득 아닌 것은 쭉 나오고 5번에 상속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알겠죠? 상속은 어디에 속한다? 승계 취득에 속한다. 이걸 전체적으로. 그래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발생해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가 이제 발생했으니까 변경하잖아요. 이 변경이라는 것은 주체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의 변경이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을 작용.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한다? 효력을 얘기한다. 여러분 효력을요.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으로 순위가 승진을 하죠. 그럼 좋아졌어? 나빠졌어? 좋아졌죠? 효력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임차권 있죠? 그래 임차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다.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등기나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효력이 좋아졌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주체 변경은 소유자가 갑에서 울로 바뀌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내용이죠. 내용은 뭐다? 내용은 질적인 변경이 있고 그 다음에 양적인 변경이 있죠. 이러면 양적은 뭐죠? 부합이죠. 부합. 여기 1층이 있죠. 1층에요. 중축을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양이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늘어났죠. 나중에 2층이 철거가 되죠. 그럼 어떻게 줄어들죠? 이것을 양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질적은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 동시행 한벽권에서 배웠는데요. 질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물건을 인도해줘. 물건을 인도를 해야 되는데 물건이 멸실되고 없죠. 그러면 물건을 인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대신에 뭐로 바뀐다? 손해배상으로 바뀌죠. 손해배상. 그러니까 물건이 돈으로 바뀌는 거죠. 이것을 질적이다. 포도가 포도주로 바뀌는 거죠. 그것을 말한다. 질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는 뭐라고 하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부합이 됐다. 부합이 된 경우는 양적 변경이잖아요. 이렇게 나오지 않고 부합이 된 경우를 뭐란다? 내용의 변경이다. 그 다음에 임차권의 대항력이 발생한 것을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죠. 임차권의 대항력이 있는 것을 내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좀 시험에 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기서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있어.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건물이 멸실되죠. 그러면 당연히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죠. 그 다음에 여기요. 상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있어요.
이 상대적으로 소멸한다는 것은 여기서 건물이 이렇게 있죠. 갑이 을한테 이걸 팔아. 그럼 건물이 있죠. 여기는 절대적인 건물이 멸실되고 없다 이 말이죠. 상대적인 건물은 있죠. 건물이 있는데 을은 갑이한테 팔았으니까 을이 취득을 하죠. 그런데 어때요? 갑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뭘 한다? 상실을 하죠. 그런데 소유권이 어떻게 해서 갑에서 을로 어떻게 됐죠? 변경이 됐죠. 변경.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서 취득하고 그 다음에 변경하고 그 다음에 상실하죠. 그래서 취득을 뭐란다? 발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상실을 뭐란다? 소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 물론 권리 변동이죠. 발생, 변경, 소멸.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갑에서 을로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이 변경을 우리는 뭐라냐? 이것을 주체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주체 변경. 발생은 뭐죠? 갑의 것이 을한테 왔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전적 승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전적. 그 다음에요. 여기는 소멸이죠. 소멸이라는 것은 건물이 아예 없어지면 절대적인데 건물 자체는 있는데 갑의 소유권은 소멸했는지 모르지만 을한테는 상대적으로 소유권이 뭐를 해서 발생을 했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상대적 발생 소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발생, 변경, 소멸을 뭐라고 하냐? 이전적 승계, 주체의 변경,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고 이 세 가지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봐봐.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니까 갑의 입장에서 보면 소멸이죠. 을의 입장에서 보면 발생이죠. 두 사람을 다 보면 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생과 변경과 소멸이라는 것은 여전히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전적 승계와 주체의 변경과 상대적 소멸은 같은 말이다. 알겠죠? 1번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죠. 우리 이것을 뭐란다? 설정적이다. OX, X죠. 설정적이 아니고 뭐란다? 이전적이다. 이전적 이렇게 이전적. 2번요.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 승진을 하죠. 이것을 권리에 뭐라고 한다? 작용. 작용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효력. 효력의 변경이다. 이렇게. 3번 법률 사실이라고 지금 되어 있나요? 자, 그럼 잠깐 봐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예전에 지금 이게 나오는 게 18회 때 나온 문제인데요. 예전은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나왔지만 지금 아마요 이거 나오기보다는요 이렇게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법률 사실은요 먼저 이러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용태하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을 해야죠. 용태와 사건. 용태를 뭐가 있다?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외부적 용태하고요 내부적 용태가 있고요. 이 내부적 용태는 의사적 용태하고요 그 다음에 관념적 용태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외부적 용태는요 이것을 뭐라면 적법행위하고요 적법행위 그 다음에 여기요 위법행위가 있죠. 그럼 위법행위는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가 있다? 채무불이행. 또 하나는 뭐가 있다? 불법행위. 이렇게 나누어지죠. 이렇게 두 가지. 그런데 이 적법행위에서는 뭐가 냐면 여기서 이제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럼 법률행위는 뭐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의사표시. 그래서 의사표시라고 하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 이것을 법률적 행위. 법률행위하고 법률적 행위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률행위란 말하고 즉 의사표시란 말하고 준법률행위를 비교하는 건 아마 거의 시험은요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많아요. 알겠죠? 여기서 보면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의 수가 1개이냐 2개이냐 2개 이상이냐 2개 이상을 뭐라고 한다? 합동행위다. 합동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 사단법인 설립행위다. 이렇게 2개를 뭐라고 한다? 계약이다. 그 다음에 1개를 뭐라고 한다? 상대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죠. 먼저 상대방이 있는 것 그냥 암기하지 말고 먼저요 채권자가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면제. 채무자가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상계.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초인. 상대방이 하는 것을 철회. 그래서 법정 대리는 뭐가 있어야 돼? 동의. 그 다음에 세 가지. 취소. 그 다음에 뭐 해제. 그 다음에 해지. 이렇게 암기해야 돼. 알겠죠? 만약 무작정 암기하면 의미는 있어 보이지만 막 여러분 두 문자 따가지고 이렇게 암기하잖아요. 암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냐면 그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면제가 누가 하는 줄 알아야지. 나중에 왜냐면 면제라든가 상계라든가 계속 채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계는 채무자, 면제는 누구? 채권자. 본인이 하는 것을 뭐? 초인. 상대방은 철회.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는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 법정 대리인의 동의. 그 다음에 취소,
해제, 해지 이렇게. 그 다음에 계약이 있고 여기 합동행위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거 보면 준법률행위라고 돼 있어요. 그럼 준법률행위 보면 준법률행위는 뭐가 있냐면 표현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 뭐가 있다? 사실행위. 사실행위는 그닥 중요하진 않지만 대리에서는 약간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행위는 순수 사실행위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혼합 사실행위 이렇게 나누어지죠. 순수 사실행위 뭐가 있다? 매장물 발견, 주소의 설정, 가공 뭐가 있어? 발명, 매주가 발명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혼합 사실행위는요. 사무관리, 그 다음에 뭐 부부의 동고, 무주물 선점, 물건의 인도, 사부한테 선물한다. 사부 선물 이렇게. 그래서 사실행위, 이 사실행위의 의미가 있는 것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 대리가.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라 나오냐? 다음 중에서 대리가 허용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오면 그것은 무조건 사실행위고 작년 재작년에 주택거래사 시험에서는 사실행위에 대해서 표현 대리가 인정이 되는가 이게 나왔어. 사실행위는 대리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표현행위는 뭐가 있냐? 표현행위는 의사의 통지,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 이렇게 있어. 감정의 표시는 뭐라고 한다? 용서라고 얘기하고 의사의 통지는 아무튼 제일 뒤에 무슨 말이 있어야 돼요? 의사는 최고, 그럼 뭐 거절.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는요 맨 끝에 통지, 그 다음에 뭐다? 승인, 그 다음에 뭐가 한다? 승낙 이렇게. 그럼 여러분요 요즘 책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뭐가 있죠? 유언하고, 그 다음에 유증하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하고 이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여기에다 두 가지를 더해. 하나는 뭐냐? 소유권의 포기, 그 다음에 점유권의 포기. 점유권 포기까지는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소유권 포기는 시험에 나와요. 상대방이 없는 거. 그런데 옛날에 우리 시험에 보면 뭐가 있냐면 권리의 포기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권리의 포기. 상대방이 없는 것으로. 사실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한물권은 권리는 소유권이 있지만 제한물권도 있잖아요. 소유권은 상대방이 없는 거지만 제한물권은 상대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언하고 유증하고 재단법인 설명이 이 기본 세 가지. 특히 재단법인 설명이 시험에 좀 자주 나오죠. 그 다음에 소유권의 포기 이렇게.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것은 뭐냐? 첫 번째 유형은 상대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요즘 최근에 시험에 나온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는요. 단독하고 계약을 구별하는 거예요. 계약. 이번에도요. 주택거래사 시험에 또 나왔어요. 계약. 그러면 계약하고 단독하고 구별하는 것 중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눠. 우리가 이제 보면 단독행위가 뭐가 있죠? 유증 있죠. 유증. 유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단독행위 뭐가 있어? 해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해제권. 해제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일방행위. 단독행위를 뭐라 하냐? 단독행위를 일방행위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세 가지가 단독이죠. 단독인데 반대가 뭐예요? 유증이요? 유증하고 아닌 거. 계약이 뭐죠? 증여. 증여는 계약이다 이 말이죠. 해제권하고 비교되는 게 뭐죠? 해제는 단독이죠. 해제는 단독이죠. 그런데 뭐가 있다? 합의라고 하는 해제. 합의 해제를 뭐라 한다? 해제 계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일방이죠. 일방인데 여기는 뭐냐면 일방 뭐가 되냐? 예약이죠. 예약은 뭐가 된다? 그것은 계약이에요. 예약 알겠죠? 재매매 예약 그것도 예약이죠. 그것도 뭐가 된다? 계약이에요. 여기서 일방 예약뿐만 아니고 재매매 예약 알겠죠? 아무튼 예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건 계약.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요 이 셋 중 하나가 무조건 정답이에요. 다음 중에서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그러면 셋 중 하나가 무조건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주택거래사 시험에 뭐가 나오냐? 채무인수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 채무인수. 그럼 채무인수는 뭐냐면 이것도 계약이에요. 채무인수도 알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게 주택거래사 시험에 나온 것이죠. 올해요. 채무인수는 뭐다? 계약이다 이것이요. 그 외에는요 모든 것들이요 이 셋 중에 하나가 무조건 정답이에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단독행위가 아닌 것을 나왔을 때는 셋 중 하나가 무조건 정답이다. 처음으로 뭐가 나왔다? 채무인수라는 게 나왔다. 올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비교하는 것이죠. 어느 것이 상대방이 있고 어느 것이 상대방이 없는가 이것을 비교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음 중에서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이렇게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의사표시하고 준법률행위를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나오면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5번. 왜? 글자들이 다 두 글자로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의사의 최고, 의사의 통계하고 관념 통계, 의체거 관통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표현행위로서 준법률행위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오냐? 다음 중에서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에요. 알겠죠? 다음 중에서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에요. 됐나요, 지금요? 그러니까 먼저 뭐냐면 여기 지금
이 단독행위 이것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의체고 관통상이 뭐가 된다? 표현행위 이것이 바로 준법률행위다 이거.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유형은 첫 번째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이렇게. 두 번째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세 번째는요. 계약인 것은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그래서 단독행위하고 계약을 구별하는 거. 이런 형태로 요즘 최근에 시험에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사실행위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아요. 그냥 사실행위는 대리에서 나온다. 대리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표현행위는 대리가 허용이 된다.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당연히 법률행위는 대리가 허용이 되죠. 알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굳이 비교한다면 용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작용이에요. 인간의 정신.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죠? 봐봐. 이거하고 이거 두 개가 비교되죠? 이건 인간의 정신작용이면 사건이라는 것은 인간의 정신작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인간의 정신작용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보시면 3번 어떤 사정을 줄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걸 뭐라고 한다? 선의. 그것도 뭐다? 법률 사실. 그 다음에 4번 시간의 경과 시간 동그라미 거기다서 취득시효 그 다음에 소멸시효. 취득시효 소멸시효 이렇게요. 이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거기 줄 거 봐.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그걸 뭐라고 봐봐. 정신작용 그러면 용태죠.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 사건. 그래서 사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시간의 경과라고 하는 것이에요. 소멸시효가 있고 뭐가 있다? 취득시효가 있다 이런 말이죠. 자 5번은요. 창의학자가 하는 승낙연착의 줄 동그라미 통지. 맨 끝에요. 소송자에 대한 증여자의 용서. 그 다음에 채무이행의 최고. 그럼 봐봐 여기요. 우리가 보면 여기서 앞에 무슨 말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뒤가 항상 무슨 말이 있다? 최고. 뒤가 항상 뭐가 있다? 통지. 그럼 봐봐. 5번에 봐봐.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 여기까지 절대로 중요하잖아. 뒤에가 무슨 말이 있어? 통지라는 말이 있죠? 그럼 무조건 그것은 관념의 통지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용서죠. 용서는 뭐다? 그것은 감정의 표시로서 표현행위가 돼. 그 다음에 채무이행의 그 말이 절대로 중요하잖아. 채무이행의 뭐? 최고를 뭐라 한다? 의사의 통지. 그러니까 앞에가 무슨 말이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 뒤에가 최고라는 말이나 거절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의사의 통지. 앞에가 통지나 뒤에가 통지나 승낙이나 승인이란 말이 있으면 뭐라 한다? 관념의 통지.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최고는 준법률행위이나 꺼내야 되겠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앞에가 중요하지 않죠? 뒤에가 무슨 말이 나왔어? 추인은 뭐다? 의사표시. 여기 나왔죠? 그래서 여기 추인은 뭐다? 의사표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1번에 1번. 2번은요? 틀린 것은 형성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것은 다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이제 형성권을 보면 형성권은 뭐 간단한데 앞에가 좀 설명하기 복잡하고요. 뒤에는 간단하니까 앞에로 보면 먼저 여러분 형성권은 뭐죠? 형성권은 항상 똑같아. 봐봐. 형성권은요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 의사표시고요. 형성권은 뭐다? 그것은 단독행위죠. 단독행위요. 그 다음에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권리가 뭐란다? 권리가 발생하고 권리가 뭐하고? 변경하고 권리가 뭐란다? 소멸하죠. 그럼 형성권은요 모든 것이 똑같아요. 항상 취소권이나 해제권이나 예약 완결권이나 수익의 의사표시나 형성권이란 말이 나오면 다 똑같아. 알겠죠? 그래서 형성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뭐 할 수 있냐? 가등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 양도할 수 있고요.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돼. 그런데 우리가 딱 하나 있죠. 환매권 있죠. 환매권도 형성권인데요. 환매의 경우는 가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등기를 한다? 부기 등기를. 무슨 등기? 부기 등기요. 여러분 일방적이니까 상대방은 뭐를 요하지 않는다? 동의를 요하지 않죠. 그런데 뭐를 해야 한다? 의사표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보죠. 하나는 뭐하다? 추인권. 알겠죠? 너 추인할래 말래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해제권. 그 다음에 수익의 의사표시.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 이렇게. 예약 완결권. 그 다음에 굳이 하나 따진다면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재건축 참가 여부에 대한 촉구가 있긴 있어. 추인을 하려면 어떻게 한대요? 추인은 의사표시고 해제도 의사표시, 수익의 의사표시도 의사표시 말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추인할래 말래 최고를 했어. 최고를 했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 해제권 행사할래 말래 최고를 했어. 그런데 아무 말이 없어. 소위가 의사표시 할래 말래 최고를 했어. 그런데 아무 말이 없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래 최고를 했어. 그런데 아무 말이 없죠. 그러면 항상 아무런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반대로 간다. 반대로. 추인할래 물어봤어. 아무 말이 없죠. 뭐 한 것을 본다? 추인을 거절. 해제할래 말래 물어봤어.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해제권은 뭘 한다? 소멸한다. 수익할래 말래 물어봤어.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수익하려면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어. 수익을 뭐 한 것이다? 거절한 것이다.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래 말래 물어봤어.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예약은 효력을 뭐 한다? 잃는다. 이렇게. 예약을 효력을 잃는다. 이게 법정을 나와 있는 네 가지. 이것만 딱 알면 돼. 이것은 의사표시니까 말로 해야 돼. 알겠죠? 이거 외에는 없어. 시험에 나오는 것은. 그 다음에 단독행위. 단독행위 여러분 뭐요?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상대방에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요 조건에서 시험에 나와.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경우. 알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발생, 변경, 소멸이죠. 이 발생에서는 뭐가 있다 했죠? 앞에 가요. 앞에가 무슨 말이 있다? 매수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는요 무슨 증감 청구권이 있다. 무슨 분할 청구권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무슨 뭐가 있다? 소멸. 이러면 청구권이란 말 앞에요. 청구권. 원래 청구권이란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지금? 여기요 매수가 있다. 증감이 있다. 분할이 있다.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이것은 뒤가 꼬리표는 뭐로 되어 있다? 청구권. 이걸 형식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우리가 뭐다? 실질이라고 얘기하죠. 실질은 뭐가 된다? 형성권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형성권인 것들이 있죠. 그게 바로 뭐다? 채권자 취소권이죠. 채권자 취소권이요. 그러면 채권자 취소권은 이것은 형성권인데요. 반드시 소송으로만 해야 돼. 반드시 소송으로만 해야 돼. 채권자 취소권은. 그러니까 채권자 형성권이면서 소송으로만 해야 되는 것은 채권자 취소권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봐봐. 청구라는 말 앞에 매수다, 증감이다, 분할이다,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소멸이란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성권이 아니고 청구권인 것이 딱 하나가 있어. 어느 경우 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유치권에서. 여러분, 유치권에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죠?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하잖아요. 그럼 청구란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어? 소멸이란 말이 있죠.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청구란 말 앞에 매수다, 분할이다, 증감이다,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형성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료 증감 청구권,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청구권, 유치권 소멸 청구권 다 형성권인데 유일하게 형성권이 아닌 것, 이게 바로 이게 하나가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청구권. 알겠죠? 왜 그런다?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면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 누구의 동의? 유치권자의 동의. 누구의 동의? 유치권자의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요. 동의. 그래서 이것은 형성권이 아니고 유일하게 청구권이 되는 거예요. 청구권. 알겠죠? 청구권 이렇게. 그 다음에요. 여기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죠. 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에 의한 판결을 무슨 판결을 한다? 형성 판결이다. 형성 판결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형성권에 기한 판결은 형성 판결. 청구권에 기한 판결은 무슨 판결을 한다? 이행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그것은 형성 판결이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형성권이고 단독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번요.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기한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이 행사하는 임대차 계약에 줄고 갱신 청구권. 그러면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 갱신이란 말이 있죠. 갱신. 청구권 앞에 매수다, 분할이다, 증감이다, 소멸이다. 이런 말이 있을 때만 형성권인데 갱신한 말이 있으니까 뭐라고 한다? 청구권이다. 이렇게. 2번. 공유자의 공유물 분할. 청구권 앞에 분할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요. 청구권 앞에 매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임차인의 차인감액. 청구권 앞에 증감이니까 감이죠. 감액. 그래서 형성권이죠. 그런데요, 우리 시험에 나왔었죠?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죠?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어? 설정.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요, 우리가 24회 때 시험이 났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청구권 앞에 이것은 형성권이다 이렇게 해서 틀린 것으로.
3번 채권자 취소권이죠. 이 채권자 취소권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행사한다.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을 여러분 봐봐. 채권자 취소권 맨 끝에다 써. 뭐라고 쓰냐면 두 가지를 쓸 거예요. 거기다가 이중매매 X.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있다? 오케이. 통정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것이 차이점이죠. 알겠죠? 두 개. 그 다음에 4번 추인권, 취소권은 형성권이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죠.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 매수다, 분할이다, 증감이다, 소멸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것은 청구권이죠.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 이것은 항변권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5번요. 형성권이 행사가 되면 봐봐. 여기 형성권이 행사가 되죠.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뭘 한다? 소멸하죠. 그래서 법률관계를 변경시킬 수 있다. 이렇게 발생,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갱신청구는 뭐다? 형성권이 아니고 뭐다?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단독행위 똑같은 말이에요. 1번. 해제나 추인이나 상계는 상대방 있는이죠. 있는. 유언, 유종, 재단법인 설명이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 다 나왔죠? 상대방 뭐다? 없는만 동그래. 없는. 그럼 여러분요, 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돼 있죠? 그냥 다 그냥 써. 거기다 뭐라고 쓰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요. 줄 그었어요, 여기요? 자, 밑에다 써.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정의 표시, 110조 2항 제3자연 사기양방, 그 다음에 무권대리 이렇게. 자, 비진이는요, 언제나 유효. 그 다음에 108조는요, 적용되잖아. 상대방이 없을 때는. 110조 제2항이 뭐냐면,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무권대리는 언제나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딱 정리를 해. 알겠죠? 그래서 그럼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여기 무권대리 나오죠? 이 무권대리가 상대방 없는 무권대리 이렇게 안 나와. 뭐라고 시험에 나오냐? 재단법인 설립행위를 무권대리로 한 경우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무권대리. 그러면 뭐다? 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무권대리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언제나 뭐가 되는 것이다?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암기해야 돼요. 그것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특히 여러분요 앞에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동그라미 없는 동그라미 그 위에다가 뭐라 쓰냐? 자연적 해석을 한다.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자연적 해석을 해. 자 3번 증여죠. 증여는 뭐에 속한다? 증여 줄 것이고 계약 증여하고 비교를 해. 유증은 단독 이렇게 유증. 그 다음에 4번 일방예약 동그라미 합의 해지할 때 합의 동그라미 그것은 단독행위다 계약이다. 계약. 그래도 또 하나 써. 계약에다가 뭐라고 써느냐? 채무인수. 이번에 시험에 나왔으니까 채무인수. 여러분요 올해 이제 국가고시가 법원행 경고시 빼고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요 8월이 같이 나 우리 모의고사 보기 전에요. 국가고시 문제가 우리 시험 범위에 된 것이 공자시험의 범위에 있는 것이 한 100문제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우리가 처음 봐야 되는 문제는 몇 문제가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은요 나중에 야간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일요일날 시간 날짜 잡아서 하루에 그냥 다 한번 풀어보도록. 알겠죠? 몇 문제 되지 않으니까. 근데 국가고시라고 하는 것은 문제 맞은 100문제지 여기 지금 우리 국가고시 기출문제 지문에 나와 있는 문제 있죠? 이것의 약 한 90%가 똑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데 2016년 것을 왜 봐야 되냐면 말은 똑같은데 표현이 약간 다르잖아요. 표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표현을 약간 다르게 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좀 트레이닝 해야 되기 때문에 보면 되고 국가고시 그걸 뭐죠? 2016년 거 보시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요. 계약의 취소는 뭐죠? 상대방 있는 뭐다? 단독행위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정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자, 그럼 4번이고 4번 보세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만 잠깐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요, 말로 해도 되겠죠. 우리가 이러면요, 요즘 최근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초적인 것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 계약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법률 행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법률행위는 무슨 요건이 있다? 성립 요건. 성립 요건은 뭐가 있다? 일반적 성립 요건하고 특별 성립 요건. 일반적은 뭐가 있어? 먼저 당사자, 권리의 주체죠.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의사 표시. 여기서 이러면 한 가지 딱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서 딱 한 가지 뭐가 있냐? 이렇게 나와. 법률행위는 의사 표시만으로 성립할 수 있다. OX, X죠. 의사 표시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단독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계약이나 합동의 같은 것은 당사자 목적 다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것은 사실인데, 단독행위가 뭐죠? 법률행위는 의사 표시가 아니다. 뭐가 있어야 돼? 당사자와 뭐도 있어야 돼? 목적도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특별이죠. 이 특별 효력 요건을 뭐란다? 이것을 뭐냐면 요식행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요식이다, 불요식이다. 불요식이죠. 여기 있는 것들만 요식이다. 특히 가족법. 가족법은 대부분이 다 99%가 뭐죠? 요식이라고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요, 유언이라든가 혼인이라든가 이방이라든가 인지라든가 파양이라든가 이혼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출생, 모든 것이 다 가족법은 다 요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유언 뭐 이런 것들 있죠? 다 요식이에요. 그다음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설립 등기를 해야죠. 등기 요식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일정한 것을 반드시 써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어음이죠. 어음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분 질권이죠. 질권이 뭐죠? 전당포죠. 질권을 설정할 때는 요물성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일정한 물건을 제공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한다? 요식이다, 요식.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 국가고시에 뭐가 나오냐? 질권을 설정할 때 물건을 인도하는 것, 그것을 뭐란다? 요식행위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모든 요건을요, 다 갖췄으면 우리는 법률인가 뭐를 한다? 성립한다. 하나도 갖추지 않았다? 그럼 뭐라고 얘기한다? 불성립이다. 이렇게.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하죠. 성립하고 난 다음에 뭐를 본다? 여기서 효력 요건을 보죠. 그래서 효력 요건이요. 이 효력 요건은 뭐가 있어요? 먼저 일반적 효력 요건하고 특별 효력 요건. 일반적은 뭐가 있다? 먼저 당사자하고, 그 다음에 목적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의사 표시하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특별히 중요하죠. 특별히 이런 뭐가 있죠? 대리권이 있어야 되죠. 대리권, 토지거래 허가, 여기 조건이 성취, 기한이 도래하죠. 그래서 여러분요, 요즘 최근에 이제 시험에 나온 것들은 다 뭐냐면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그래서 효력 요건에서 1번 대리권 허가, 그다음에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그다음에 5번 그래서 질권의 설정 이런 식으로. 여기 있죠, 여기하고 여기를 두 가지를 비교할 줄 아느냐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이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법의 구조를 아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다음에 당사자는 뭐가 있죠? 권리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다? 의사 능력. 이런 의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뭐다? 무효.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 있죠? 그럼 무슨 능력? 행위 능력. 행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뭐 유효. 없으면 뭐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의사 능력이 두 가지가 중요해.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잖아요.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인데 뭘 할 수 있다? 무효행위 뭘 할 수 있어? 추인을 할 수 있다. 알죠? 의사. 원래 권리 능력은요, 강행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추인이 안 돼야 되는데요. 판례가요,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거래 계약을 하는 사람이 술이 만취했다고 생각해요. 술이 만취했다. 술이 취한 사람이 계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 다음날 술이 깨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술 취한 계약을 전혀 기억을 못해.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제 사람이 누구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그럼 인정할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여기 보면 행위 능력이 없는 것을 뭐란다? 제한 능력자죠.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무슨 이익을 반환한다? 선악 불문하고 무슨 이익? 현존 이익이죠. 뭐를 불문하고? 악을 불문하고 무슨 이익을 반환해? 현존 이익을 반환해. 현존 이익이요. 그런데 제한 능력자는 선악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하잖아요.
판례가 뭐라 했냐? 의사 능력이 없어서 무효인 경우에도 선악불문하고 현존이익을 반한다. 희한하게 다른 모든 국것이 나왔는데 아직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가 취소를 하죠. 그러면 선악불문하고 현존이익을 반환하죠.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무슨 이익을 반환한다? 현존이익을 반환한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무효행위 무효행위 뭘 할 수 있다? 추인을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의사 능력에서 최근에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한다? 취소라고 얘기하죠. 취소. 알았죠? 취소. 그럼 여기서 취소하는데 재행력이 없는 것은 뭐가 있다? 여기요 미성년자죠? 미성년자하고 피성년후견이라고 여기요 피한정후견이죠? 여기서 문제예요. 피성년후견인은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니까. 왜요? 대리인은 누구임을 요하지 않는다. 제한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인 피성년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면 127조에 보면 대리권이 소멸해서 대리인이 피성년후견인이 되면 대리권이 뭐를 해? 소멸하죠. 그것은 말을 봐봐. 말을 대리인이 성년후견 개시심판,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받으면 소멸한다 이 말이잖아요. 대리인이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받으면 소멸한다 이 말이잖아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피성년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말하고 같은 말에 틀린 말이에요? 전혀 다른 말이죠. 여기는 대리인이 뭐예요? 대리인이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받았단 말은 그전에는 대리인이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이 사람은 멀쩡히 때문에 멀쩡한 놈이었다 이 말이잖아요. 멀쩡한 놈이었는데 대리인이 되고 난 다음에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받으면 대리권이 소멸한다 이 말이잖아요. 대리인이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받으면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처음부터 이 사람이 미성년자고 처음부터 피성년후견인이야. 처음부터 피성년후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 사람이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대리인이 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죠. 처음부터 피성년후견이었으니까. 알겠죠? 여기는 나는 멀쩡한 사람인 줄 알고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어. 그런데 한 달 뒤에 피성년후견인이 됐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대리권이 뭐를 한다? 소멸하지만 처음부터 피성년후견인이에요. 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말이 완전히 다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말을 조심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죠. 목적은 뭐가 있어야 돼요? 확정성, 그 다음에 뭐죠? 가능성, 그 다음에 적법성, 사회적, 뭐가 있어야 돼? 타당성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때 무효는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요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돼. 선의의 그것을 절대적 무효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는 뭐가 있다? 107조, 108조, 109조, 110조죠. 여기 110조 비진입표시, 그 다음에 허위표시,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착오, 사기, 강박 이렇게 있죠. 비진이나 허위표시로서 이런 경우도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면 여기서는 두 가지 추인할 수 있다. 추인할 수. 비진이로 무효, 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는 추인을 해. 107 말고 확정성, 목적이 어느 하나도 없어가지고 무효가 되면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는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보호가 된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여기 뭐 착오 있죠? 착오.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착오라고 하는 말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착오. 착오라고 하는 말을 쓰려면 법률행위가 성립해야 돼? 안 해야 돼? 성립해야 돼. 그래서 법률행위가 불성립하죠? 그러면 절대로 무슨 말을 쓸 수가 없어? 착오. 그래서 가장 중요해. 법률행위가 불성립하면 착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난 다음에 착오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 두 번째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여기 있죠? 여기하고 여기를 잘 본다 이 말이죠. 우리는 여기 이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갖췄을 때 유효. 갖추지 못하면 뭐가 된다? 무효 아니면 뭐가 돼? 취소가 돼. 전체 하나라도 이 모든 것 중에서 하나라도 갖추지 않으면. 그래서 봐봐.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토지거래 허가를 봐봐요. 토지거래 허가의 경우는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통정 허위 표시로 계약을 했어. 그러면 통정 허위 표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러면 허가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판례가 말했죠. 적법성 투자 수익 보장 약정.
여러분요,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죠? 더해서 표현 대리가 적용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위반되어 무효가 되면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사기나 강박.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허가 구역 내 토지에서 계약을 했어. 사기나 강박. 그러면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해. 취소하면 유효가 된다, 무효가 된다, 무효가 돼. 더 이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조건하고 계약. 특히 조건. 조건에서 103조. 사회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불법이라고 얘기해. 불법.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몇 조 위반을 불법이라고 한다? 103조에 위반되는 것을 불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이 된다. 그러면 불법이다 이 말이죠. 우리 이것을 뭐란다? 불법 조건이라고 얘기해. 불법 조건은 조건만 무효이다.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전부. 그래서 조건만 무효란 말을 쓰면 안 되는 것이에요. 법률행위 전부가 뭐가 되는 것이다?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 적법성, 알겠죠? 사회적 타당성, 이것을 전체적으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잘 나오고, 그 다음에 희한하게 우리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이런 보면 우리가 농취증이라고 하죠? 농지취득 자격증명이죠? 그 농취증이라는 것은 효력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있어 없어 지금? 없잖아요. 효력 요건이 아니다 이 말이죠. 즉 무슨 말이냐? 농취증이 없어도 매매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농취증은 언제 필요하다? 등기할 때 필요한 것이다. 여기 딱 보면 농취증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나왔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알겠죠? 그것은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효력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없어도 계약은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성립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조죠. 구조. 효력 요건에 속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성립 요건에 속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법률행위가 성립했을 때 효력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고 불성립하면 효력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불성립하면 따라서 착오의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이 전체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아웃이죠. 하나라도 없으면 그럼 여기 봐봐. 무권대리다. 그럼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계약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왜? 무효니까. 알겠죠? 투자 수익 보장 약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시험에 잘 나오죠? 없다.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이다.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103조의 위반이다. 조건만 무효이다. 전부가 무효이다. 전부가 무효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이 구조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한번 1번 보면 법인 설립에 있어서 등기, 혼인에 있어서 신고, 등기 줄 것이고 신고 줄 것이고, 유언에 있어서 법정, 유언 다 뭐죠? 지금 혼인하고 유언은 다 가족법이에요. 가족법상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요식행위라고 얘기했죠. 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 특히 질권, 이게 시험에 났단 말이죠. 이것을 특별 성립 요건 줄 것이고, 요식행위. 맨 끝에서 불요식 원칙이에요. 우리나라는 무슨 원칙이다? 불요식 원칙이다. 3번은요, 법률행위가 효력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줄고, 효력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맨 끝에 법률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법률행위가 불성립한다 써봐. 맨 끝에다가 법률행위가 불성립한다 가로 열고 닫고 X. 그런 말 하면 큰일 나. 효력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법률행위가 불성립한다. 원래 원문은 법률행위가 불성립한다고 돼 있어. 불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뭔다?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래야지. 불성립은 어떻게 해야 돼? 효력 요건이라고 그래야 돼? 성립 요건이라고 해야 돼? 성립 요건이라고 해야 돼. 그 다음에 4번. 출연행위는 모두 유상행위가 아니다. 출연행위는 유상행위 또는 무상행위가 될 수가 있다. 이러면 출연행위가 뭐예요? 출연행위. 출연행위는 뭐예요? 출연행위는 자기 자신의 재산은 다운시키고 상대방의 재산을 뭐 돼야 돼? 업시켜야 돼. 반드시 자기는 다운, 상대방 업 돼야 돼. 그럼 출연행위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가 있다? 유상행위하고 하나는 뭐가 있다? 무상행위. 이런 무상이 뭐가 있어? 증여 봐봐. 증여. 공짜로 준다. 증여. 그러면 내가 봐봐. 내가 이것을 공짜로 주면은 내 재산은 다운되죠. 상대방의 재산은 뭐가 돼? 업되죠. 이것을 뭐라 한다?
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를 합해서 출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됐죠? 그 정도만 알면 돼. 더 이상 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비교해놨어. 비교. 옆에 비교하기 위해서 뭐라고 쓰냐면 비출현행위. 이런 비출현행위는 뭐예요? 비출현행 봐봐. 나는 다운이 됐는데 상대방은 업되지 않거나, 상대방은 업됐는데 나는 뭐 되지 않거나 다운되지 않거나, 그걸 비출현이라고 그래. 비출현행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비출현행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거기다가 대리권 수여, 대리권 수여. 대리권 수여가 비출현행의 가장 대표적이에요. 또 써 대리권 수여에다 또 써 불요식 행위예요. 불요식. 그래서 대리권 수여는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올 수 있어. 하나는 뭐다? 비출현행위. 또 하나는 뭐다? 불요식 행위. 또 하나는 뭐다?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 숙권행위다. 숙권행위는 뭐죠? 단독행위가 원칙이죠. 의사표시. 이렇게 세 가지가 하나, 셋 중에 하나. 그 다음에 5번. 그러면 이것은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이런 우리가 의무부담행위하고 여기요,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있잖아.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을 하면 이것을 무슨 행위라고 한다? 채권행위라고 하죠. 그러면 채권행위는 뭐라고 한다? 그것을 의무부담행위라고 하죠. 의무부담을 하니까 뭐를 한다? 의무가 있으니까 그 의무를 뭐를 해야 돼?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행의 문제.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우리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 채무불이행이라고 하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라고? 해제하고, 그 다음에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의무부담이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계약을 체결한 의무부담은 569조에 의해서 누구도 할 수 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누구든지.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뭐예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건 딱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러면 지분이다. 지분. 그래서 갑의 지분 3분의 1, 을의 지분 3분의 1, 그 다음에 병의 지분 3분의 1인데 이 병이요 3분의 1의 지분밖에 가지고 있는 병이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 계약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이다. 알겠죠? 계약은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게 우리가 문제 풀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공유에서 무조건.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계약 자체는 유효인데 뭘 하면 안 돼? 처분하면 돼, 안 돼? 처분하면 전부가 무효이다, 일부만 무효이다. 여기서 매매 계약이 아니고 만약에 여기 처분했다. 전부를 처분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전부를 처분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전부를 처분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3분의 1만큼은 뭐가 되고? 유효. 3분의 2는 뭐가 되고? 무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약은 뭐가 된다? 유효. 이거 정확히 알아야 되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타인의 물건 중에서 또 한 가지. 그럼 그것은 우리는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계약을 했다고 할지라도 착오가 된다, 안 된다? 타인의 물건이라고 해서 착오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언제 착오가 된다? 반드시, 누구의 소유? 반드시 임대인 또는 소유자의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했는데 아니다. 그랬을 때 뭐가 될 수 있어? 착오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절대로 착오나 사기가 되지 아니한다.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했는데 임대인의 소유가 아니더라,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더라, 그때만 뭐가 될 수 있다? 착오나 사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의무부담행위는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채권행위가 있어 무슨 행위가 있다? 물권행위가 있죠. 물권행위. 이 물권행위 했죠? 이 물권행위는 뭐냐? 이것을 처분행위예요. 그러면 처분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 처분행위는 처분권한이 있어야 돼. 처분권한이란 말은 다른 말로 등기 필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 등기 필정보. 다른 말로 등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처분행위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무슨 행위가 있다? 물권행위. 다른 말로 뭐가 있다? 준물권행위. 세 번째 형성권행사인데 형성권행사가 시험에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시험에 뭐가 나오냐? 물권행위하고 준물권행위가 시험에 나온다. 이런 물권행위가 뭐예요? 뭐 그런 것이죠. 이런 물권은 뭐가 있어? 물권. 뭐가 있어?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있죠? 이 물권을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시키는 것을 물권행위라고 그래. 물권을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거. 소유권을 이전한다. 소유권, 물권이죠. 저당권을 설정한다. 저당권을 소멸시킨다. 그 다음에 지상권을 이전한다. 지상권을 양도한다. 다 물권에 관한 것을 다 물권행위라고 그래.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권행위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을 이전하고 발생, 변경, 소멸시킨 것을 물권이라고 그래. 그런데 준물권이라는 것은 말을 보면 물권은 아닌데 물권에 준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은 암기를 해야 되겠죠. 시험에 2번이나 나왔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문제 5번을 봐. 물권행위 봐봐. 소유권 이전행위, 제한물권 설정행위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발생, 변경, 소멸을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그것을 물권행위라고 한다니까. 그런데 여기는 봐봐. 준물권행위 뭐죠? 또 암기에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이 2가지가 시험에 나왔어. 알겠죠?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은 뭐다? 처분행위. 그래서 처분행위는 거기다 처분행위다가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한다.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 알겠죠? 만약에 처분 권한이 없다?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민법총칙에서 가장 힘들어. 알겠죠? 가장 기초적인 것이에요. 가장 기초. 알겠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요. 우리가 이제 법령의 목적이 있죠? 목적부터는 이제 쉬우니까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